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권 수업 윤석열 이번엔 블록체인 스타트업 같다 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최근 20, 30대 정보기술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 블록체인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퇴임 이후 이어온 물밑 대선 수업 행보의 일환입니다. 윤석열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후 외교, 노동, 경제, 반도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잇따라 비공개로 만났지만 2030 세대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신기술 분야를 학습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7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블록체인 게임 개발업체 나인 코퍼레이션의 김재석 공동대표, 블록체인 창업자들을 위한 공유 공간 논스를 운영하는 하시은 대표, 일반인 코딩 교육 플랫폼의 팀 스파르타 이범규 대표 등 3인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은 윤석열이 청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조와 과제 등을 듣고 싶다고 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선 참석회사 소개와 함께 IT업계 현안, 2030 세대의 관심사 등을 주제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공유 오피스의 창업 공간과 회사 사무실을 둘러보며 청년 창업자들과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연해보고 코딩 분야 속성 과외도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수적이라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운다며 공무원들도 배워서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특히 나인 코퍼레이션의 비대면 영상회의에 깜짝 참석해 임직원에게 격려 인사도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20, 30대 청년 세대와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선주자의 기본 과목인 재정, 조세, 부동산 공부보다 코딩에 먼저 관심을 보인 까닭은 앞으로는 정책을 만들 때 데이터를 통한 사전 조사, 사후 설득이 필요하다는 윤석열의 평소 소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정책이어야만 2030 세대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주변인들 얘기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블록체인 과외 선생님으로 만난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공동대표는 27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에게 회사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개발 중인 블록체인 게임뿐 아니라 그 너머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가 미칠 영향력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도 이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인 가상화폐의 가격이 최근 급등락하며 투기성 거래나 사기 피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지만 중립적 입장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김재석 나인 코퍼레이션 대표는 검사로서 범죄자를 잡던 분이라 막연히 업계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기술에 좋은 쓰임이 많다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젊은 세대가 뭘 추구하고 만들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 같다며 정치적인 행사라기보다는 한두 분과 함께 편하게 들러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팀 스파르타 이범규 대표도 법조계에만 오래 계셨던 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젊은 세대와 IT 업계에 관심을 보이고 대화가 통해서 즐겁게 설명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한 인사는 블록체인 회사들을 만나고 와서는 1시간가량 감회를 얘기했다며 윤석열은 정부가 무슨 정책을 만들기 전에 철저히 데이터 기반한 사전조사를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답하고 어이없는 언론들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청장일 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도 이에 대해 말을 하는 언론들이 없고 운전기사가 순댓국 먹었다고 소탈하다며 칭찬하고 애완견 산책시키는 모습 취재까지 대통령을 무슨 시험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마치 윤석열을 왕조시대 왕세자 수업 받는 것처럼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데요. 검증이나 비판은 고사하고 윤석열의 입과 행동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언론들과 윤석열에게 딱 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꾸렁질하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늘 속 실세 누구길래 야권 검을 줄줄이 상가집으로 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1차 전당대회가 열렸던 25일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비전 발표가 끝나고 일부 중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장례식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비롯해 서울 성모병원에는 이틀 동안 야권 인사들의 조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주는 모친상을 당한 이영수 전 KMDC 회장.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영수 전 회장 측근은 워낙 하신 일이 많아서라며 정치인들의 조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례 첫날인 25일 오후 7시 30분쯤 빈소를 찾은 첫 중진 인사는 나경원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유족들을 만난 뒤 빈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및 당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후 10시에는 주호영 의원이 도착해 이영수 전 회장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와 권성동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이철규 의원 등 야권 중진들이 잇따라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영수 전 회장 측은 조문객이 몰려오자 장례 둘째 날은 빈소를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26일에는 홍준표 의원, 김종인 전 국힘 비대위원장, 권영세 의원과 사퇴요정 이은재 전 의원, 강효성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이 조문이 끝난 뒤 저녁 7시 30분쯤 허경영까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영수 전 회장 측근은 젊은 시절 허경영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이영수 전 회장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영수 전 회장과 동서지간인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날 빈소를 찾았습니다. 방문객 못지않게 빈소를 가득 메운 건 좋아였다고 하는데 정진석, 윤영석, 조혜진, 성일종, 윤한홍, 김정재, 박성중, 송석준, 추경호, 김석기, 유상범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 광역단체장, 정가변, 홍문종, 주광덕, 이현주 전 의원 등 여의도를 떠난 정치인들도 빈소 복도에 이름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의 조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수 전 회장은 당직을 맡은 적도 없어 대중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정치판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는 20년 이상 유력 정치인과 보수정당을 지원해온 그늘 속 실세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출신 사업가인 이영수 전 회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사조직을 통해 보수진영 외곽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기업인 KMDC가 미얀마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례 둘째 날 빈소를 찾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게 이영수 전 회장에 대해 묻자 대중과 공중전을 하는 젊은 정치인들과 달리 조직을 구성하는 데 탁월하신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수 전 회장의 동서지간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가까워 이날 빈소 방문이 점쳐지기도 했던 윤석열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회장 측근은 윤석열은 워낙 조문에 신중한 사람이라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접촉해 오지 않겠냐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날 빈소에선 자연스럽게 경선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조직을 동원한 옛날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탓인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대체로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영수 전 회장에게 야권 정치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묻자 머리로 정치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가슴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치는 결국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이영수 전 회장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영수 전 회장은 한나라당의 뿌리인 민자당 시절부터 청년 조직을 이끌었고 92년 민자당 김영삼 후보 수행단장,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호실장,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이명박의 사조직 중 하나였던 국민성공실천연합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인수위 상임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는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영수 전 회장은 2010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KMDC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2011년 이 KMDC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해상 광구 4곳의 탐사 개발권을 따내게 됩니다. KMDC는 주요 경영진이 이영수 전 회장의 부인 등 친인척으로 이뤄진 가족기업으로 해외 자원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고
안대희 전 대법관의 친동생이 KMDC의 미얀마 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MB 정권 실세이자 왕차관으로 불리며 MB 자원외교에 선봉에 섰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도움으로 미얀마 개발권을 따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영수 전 회장이 개발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 해상광구는 이미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으로 꾸려진 지식경제부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석유와 가스를 발견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빈 광구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박 전 차관이 비어있는 광구에 대한 탐사 및 개발권, 자원개발을 자원개발 경험이 전무한 신생회사에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영수 전 회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신삼길 사마저축은행 명예회장과도 친분이 두터워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박영준 전 차관과 한나라당 당시 당대표이던 홍준표 의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이던 시절에 저축은행 불법 자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 이영수 KMDC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너 맞는 수가 있다. 진짜 나한테 1억이냐? 버릇없이 말이야. 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2011년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가 사이버 테러인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이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건 내정자가 KMDC 주식 보유 사실과 미얀마 방문 출국 기록 은폐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말로 지원이지 결국 장례식에 오신 분들 이영수 씨의 돈 많이 드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온갖 의혹에 이름을 올린 이영수 씨의 기사를 미담적으로 바꿔서 보도하는 한국일보에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